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30일 밤 9시 정도 됐네요. 오늘의 오프닝은 뭐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죠. 백범 일지의 나의 소원에 보면 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이런 게 생각날 정도로 오늘의 주식시장은 어, 영화, 컨텐츠,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한글을 주저없이 뽑는데요. 진짜 한글의 위대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가 많이 붙죠. 요즘은 K-팝, K-푸드, K 컨텐츠. 우리나라 뭐 진짜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살려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촉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어 뭐라고 할까 박찬욱 감독상 받으시고 송강호 배우는 이제 나무주연상인가 받았죠. 예. 물론 이제 두 사람은 각각 영화가 다르죠. 뭐라고 그러냐. 브로커? 송강호는 브로커. 그 다음에 일본 감독이 만들었던데, 어쨌든 CJEM에서 일본 감독을 해서 한국 배우들하고 했고, 그다음 박찬욱 감독은 이제 박해일하고 탕웨이하고 해서 어, 헤어질 결심? 뭐 이런 뭐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스릴러 멜로물? 뭐 이런 장르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다음 달에 개봉한다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칸 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오늘 물론 이제 그리고 범죄도시 2에서도 지금 650만이 넘었다나요? 누적 관객이. 예, 그래서 지금 영화업계 훈풍이 울면서 영화 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CJ ENM이 이제 CJ CGV가 CJ ENM도 있지만 이제 CJ CGV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예, 투자 및 백업을 맡고 있다. 어, 그리고 그 송강호 고레에다 히로카즈, 예, 발음도 힘듭니다. 브로크. 그 외에 또 이제 뭐 범죄도시 2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영화도 요즘 상당히 좋죠. 저는 이제 톰 크루즈의 매버릭 탑건에 이어서 지금 개봉하는 뭐라고 할까 매버릭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뭐 연말에 아바타 2도 기대가 상당히 되고요. 우리나라 영화들도 기대하고 있는 게 김한민 감독의 3부작 명량에 이어서 한산, 노량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한산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박해일 배우가 이순신 장군을 역을 맡는데 상당히 그 기대가 됩니다. 노량은 이제 김민석 배우 그러면 김민석 배우가 김민석이 아니죠. 김 뭐죠? 제가 갑자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해의 그 악역으로 나왔던 사람, 김유석인가요? 김윤석 배우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맡는데, 하여튼 그 영화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지는 건데, 아무튼 범죄도시 2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어쨌든 범죄도시가 650만 이상을 돌파하는 관계로 오늘 칸 영화제 소식과 함께 상당히 영화 관련 콘텐츠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쇼박스라든가 CJ, CGV, 콘텐트리 중앙이 J 콘텐트리에서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NEW, CJ, ENM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구 선생의 백분일지에 나오는 나의 소원 그 문화의 힘 그거에 대해서 오프닝으로 잡아봤습니다. 아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지기를 심해 박해일 배우와 탕웨이 배우네. 탕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새끼에 나왔죠. 새끼에 나왔는데, 어쨌든 요즘 뭐 중국 배우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판빙빙도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샤크, 영화 찍었던 제이슨 스타뎀하고, 샤크, 그 큰 고래, 이름이 뭔지 제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나왔던 중국 여배우도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러죠. 그 뭐냐면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뭐,
그릇이 작아요. 솔직히 뭐 공산당이니까. 아무튼 그런 중국의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활동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뭐 반체제 인사는 뭐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문화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그 왜 기생충 그 이후로 문화의 힘이 상당히 커지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끝났으니까 해외 나가보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이 뭐죠? 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인데 선물을 이렇게 오르고 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오늘 신다라는 거. 아무튼 오늘 중국 시장이 개장할 하면서 좀 상승 탄력이 붙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가다가 좀 주춤했는데 10시 반까지는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좀 탄력이 붙었던 것 같고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 봉쇄 해제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날 미국 장도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상하이 이 봉쇄 해제 소식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칸 영화제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늘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면은 일단 뭐 컨텐츠 종목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위에 있는 어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테마주 성격이 좀 많긴 하지만 어떤 형성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때문에 이제 좀 오른 것 같고 그 외에 각각의 개별 재료로 오른 것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컨텐츠 문화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이 강세임에 따라서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볼만한 게 이제 그 미국에서 들려온 건데 뭐라고 할까 노동력 부족에 산업용 로봇 주문량이 급증했다. 1분기에 미 제조업체들 주문액이 16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전년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 제조의 그 산업용 로봇에 이어 이제 요즘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죠. 식품 소비재 분야에 로봇을 투입한다. 근데 이게 뭐 인력이 노동력 부족하다라는 게 뭐 저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냥 돈을 뿌리다시피 하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을 수는 없는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요즘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또 이제 그 수준이 높아져서 300만 원 이하로는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임금이 높아졌나라는 퀘스천도 생기지만 쉽사리 그러니까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하는 성향은 훨씬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고 돈이 적은 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면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임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의 월급 상승률이 엄청 높다고 하죠. 그래서 금융산업에 있는 금융업종이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느냐? 그 궁극적인 이제 질문도 던져보면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또 오늘 종목들이 그런 소식에 의해서 움직였죠. 휴림 로봇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로봇주들 같으면은 뭐, 이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있죠. 예, 그 새로 신규 상장한 그 유일 로보틱스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근데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SPG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SPG. 예, 소형 모터, 감속기. 왜냐면 로봇의 팔 관절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다 모터잖아요. 그래서, SPG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가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게 커피의 바나단가? 그게 이제 커피 제조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청소용 로봇이 있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로봇
로봇도 이제 뭐 삼성그룹에서 투자한다고 그랬고 LG도 그렇고 마찬가지 현대도 그렇고 로봇에 많이 투자하는데 앞으로 지금은 숫자가 안 나오지만 향후 이제 몇 년 안으로 숫자가 나올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시간에서 이렇게 세아 메카닉스라는 게 상한가를 갔고 휴림 로봇도 시간에서도 또 5.36% 올랐죠. 예,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뭐 아진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이전에 로봇 테마로 나오면 종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T 로보틱스도 있고요.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이전에 로봇 관련해서 좀 움직일 때 많이 움직였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위믹스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뭐 오늘 코인 흐름도 조금 좋았죠. 금요일은 디커플링 돼가지고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코인은 내렸는데 오늘은 코인이 올라서 비덴트라는 종목도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쇼박스, CJ ENM, CJ CGV, 그 로봇 관련해서 이게 퓨런티어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봇도 기본적으로 로봇이라든가 기계는 저는 뭐 제가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세 개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센서, 그 다음에 프로세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센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각 뭐 속도라든가 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될 만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센서잖아요. 센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센서들이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얼마큼 움직일 거냐 실행 단계에 있는 액추에이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미케니컬 그 모델링 할 때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센서로 할 수 있는 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자율주행차도 그렇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선박의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그 카메라 모듈 렌즈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카메라 모듈 생산하는 장비 그런 거 퓨런티어 그다음에 MC넥스, 렌저, 옵트론텍, 세코닉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라고 하죠? RS 오토메이션이나 아지넥스틱 뭐 이런 데서 하는 그 있는데 제가 좀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아지넥스틱도 있죠. 아진산업, 아지넥스틱. 엑스텍 그게 이제 저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고 로봇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간만에 효성첨단 소재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7.53%를 올랐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섬유 플랜트의 100% 가동 및 호실적 전망에 오늘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오늘 뭐 특징적인 것들이 뭐 영화 컨텐츠 말고도 이제 사료, 육개 이제 그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죠. 곡물 제약. 이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밀가루부터 해서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테마성으로 오르는 게 있고 그 외에 또 뭐 이제 태양광. 오늘 또 특징적인 게 5G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5G. 5G에 대한 얘기도 있어가지고 5G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5G는 조금 뭐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는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RS 오토메이션, 아진엑스틱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화장품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도 좀 올랐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라서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오늘 괜찮았죠? 나노신 소재가 대표적으로 6.18% 올랐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매각 이슈가 있긴 하지만 8만 원 아래에서 충분히 저도 8만 원 아래에서 좀 샀기 때문에 뭐 8만 원 아래에서 사면 정말 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원이 저가잖아요. 8만 원 아래에서 사면 진짜 싸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매각 이슈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시고 싸게 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뭐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HMM이 좀 내렸네요. 물론 상하이 봉쇄 해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HMM도 3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공급망 이슈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안 풀렸고, 그 다음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물동량 같은 게 충분히 커버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볼만한 게 아까 저기 게임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플레이위드는 내렸네요. 그 이제 그 뭐야 위메이드 맥스 이런 그 위믹스 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오른 반면에 다른 또 게임주들은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소재주들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이런 건 좀 올렸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OCI도 처음에는 뭐 안 좋았지만 그래도 13만 500원 터치를 했고요. 오늘 해운주가 좀 내렸고요. 태양광주는 오늘 올랐고, 그 외에 LG그룹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LG그룹주가, 자사주 매입이네요. 2년간 자사주 5천억 매입. LG그룹주가 좀 올랐던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이 캐나다의 이제, 얼티엄 캠인가요? 이제, GM하고 합작해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기간 계약 뭐 이런 뉴스가 또 주말에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받더라도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성도 조정받으면 조금 사모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성도 오늘은 약간 반등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같은 데도 아리백 뭐 내지는 또 저 물동량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나가잖아요. 물건들이 그걸 배로 이용한다고 할 때에 뭐 배출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배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그런 배에게는 이제 물량을 주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머스크 그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가 이제 친환경 배만 발주한다고 오늘 그 신문기사 나왔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 기대한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건데 한국조선해양이 선도하고 있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추가. 이게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가 친환경 연료로 운항할 수 없는 배는 더 이상 발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업 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죠. 현대미포조선, 물론 이제 LNG선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리고 조선기자재의 HSD 엔진도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8,000원도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한국 카본, 본행제 만드는 한국 카본, 그런 회사도 관심 있게 보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뭐 차가 전기차로 가듯이 배도 분명히 지금 이런 그 뭐라고 LNG를 쓴다든지 연료를 그다음 메탄올을 쓴다든지 암모니아를 쓴다든지 친환경 연료로 갈 수 있는 배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조선 선박 건조는 한국하고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런 배를 아직 만들 기술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적어도 뭐 90% 정도는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20년 초반에 2000년 초반에 발주됐던 그런 밴들이 이제 폐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새로 발주하는 배는 전부 다 친환경적인 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도 탑재가 될 거고 자동차에 탑재된다면 배도 탑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거로 연관성이 이 친환경도 연관이 되지만 이제 반도체로도 갈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도 카메라도 말씀드렸죠. 로봇에도 들으지만 자율주행 카메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모아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뭐 이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이제 조선주 관련돼서 조정을 받을 시 이게 조선기차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뭐 그동안에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른 종목은 좀 올라가고 그런 뭐 바톤 터치, 순환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바이오도 요즘 꿈틀꿈틀하고요. 반도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도 중국이 이제 상하이 봉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발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외에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해서는 SPG와 제우스 그런 종목인데 SPG는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고요. 제우스는 좀 내려가지고 좀 부담이 덜합니다. 제우스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 외에 또 이제 뭐 DDR5의 수혜주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TCK가 또 정설을 한다고 이제 신규 공장에 정설을 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TCK도 오늘 조금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5만 원 그거를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 원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인텔리안 테크가 88,000원 찍었고요. 그 외에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거, 삼강 MNT도 오늘 좀 좋았고요.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흐름이 이제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 태양광 이런 거는요. 그리고 5G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사모으셔야 또 될 것 같습니다. 5G에 대해서는 뭐 RFHIC라든가 이노와이어스라든가 그 HSD 엔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가 차트가 엄청 내려왔잖아요. 이제 유무상 증자 때문에. 근데 지금 매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자체 엔진 제작하는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HSD 엔진에다가 엔진을 발주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이렇게 공시가 나왔잖아요. 639억짜리 나왔고 이게 글로벌 2위 엔진 회사라고 하는데 선박용 엔진. 어, 삼성과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는 거는 엔진이다. HSD 엔진에서 발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HSD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보시면은 그 외에도 제우스, 제가 아까 제우스 말씀드린 제우스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근데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요. 매출은 1016억인데 영업이익이 27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전년 직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비에 대비해서는 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은데 어쨌든 차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22년이 한 880, 882억인가요? 882억 정도 매출액 증가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뭐 200억 가까이? 뭐 한 180억? 18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두 배 정도. 순이익은 두 배 정도 증가하죠. 1분기가 이제 매출은 좀 더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7억인데 예상 71억보다 적게 나왔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내렸어요. 제우스가 32,200. 로봇 관련된 그걸로 이렇게 쭉 많이 올랐단 말이죠. 로봇 관련해서 연초부터 삼성그룹에서 로봇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쭉 내렸는데 제우스는 원래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근데 로봇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차 실적은 22년도 예상치 여기 나오다시피 실적은 좋아지니까요. 증거사 예상치 실적은 좋아지니까 영업이익률도 8.7% 나오네요. 물론 이제 4분기보다 4분기는 9.43%인데 4분기보다 안 좋아요. 그렇지만 유보율도 4,800% 넘잖아요. 이 회사가 돈이 쌓아놓고 있는 거죠, 회사에. 그리고 뭐 배당도 좀 주고 하니까 제우스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PER이 16.24배인데 포워드 PER이 7.38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만큼 미래의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많이 싸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아까 차트도 보셨지만 외국인 비중이 10.8%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뭐 2,600억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5,000원 아래면 훨씬 뭐 살만하죠. 오늘은 1,200원 올라서 26,200원인데 제우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저는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PG는 지금도 17,000원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제우스는 또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T로보틱스도 좀 로봇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나와야겠죠. T로보틱스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실적이 나와야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오늘 SL 자동차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관련주도 최근에 SL도 흐름이 좋습니다. SL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자동차 뭐 현대, 기아차는 좀 올랐지만 현대차는 뭐 그닥 오르지는 않았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부품 관련된 주, 화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았고 이런 또 SL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 원익 QNC가 반도체 소재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했는데 BCNC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좀 내렸어요. 원익 QNC도 내리고 BCNC도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반도체 소재주들은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반도체 장비주도 그렇고 상당히 뭐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동진세미캠도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갔다가 이때 4만 7, 8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동진세미캠도 상당히 뭐 괜찮다고 봅니다. 4만 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사이맥스라든가 뭐 그 기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가격이 좀 싸 보이죠. 동진 세미캠 뭐 말씀드렸지만 좀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차트상으로 봐도 네페스 아크도 사실 제가 반도체 후공정 중에 테스트와 패키지인데 이게 이제 네페스 아크도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이게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4만 350원이 3월 8일 날 저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네페스 아크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페스 아크도 외국인 비중은 1%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되네요. 5천억 정도 되고 PER이 20배 정도고 포워드 PER은 12배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은 22년도 예상 매출액이 21년도 대비해서 한 600억, 635억 정도 증가하죠. 635억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100 몇십억 증가하잖아요. 150억, 16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한 110, 적 정도. 그리고 1분기에는 370억 매출에 71억. 그다음 당기순이익 77억. 2분기 또 408억, 97억, 75억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유보율도 돈이 쌓였죠. 3,000%가 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보십시오. 24%, 26%, 뭐 이 정도 나오니까 1분기에는 뭐 좀 안 좋아졌네요. 19% 정도 나왔고 2분기에는 한 23.8% 정도 나오니까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차트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많이 흘려내렸어요. 네페스 아크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도 반도체 후공정 중에 후공정 종목이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실적 체크도 해보시고 해보시면 모회사는 이제 네페스죠. 네페스 그리고 종목들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은 따로 체크를 안 하지만 기업 정보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넥스틴, TSE 뭐 이런 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TSE는 오늘 약간 내렸지만
그 외에 OLED가 약간 뭐 주춤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OLED 관련해서는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OLED도 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법이 이제 국회에 뭐 통과됐다고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책 관련주로서 수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넥소 이후로 수소차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수소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뭐 국회 법안 통과 때문에 약간 모멘텀으로 오르는 거는 있겠지만 수소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오늘은 뭐 요약하자면요. 어쨌든 컨텐츠는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 개봉되는 영화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영화도 있지만은 외국 영화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제가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매버릭 톰 크루즈의 매버릭도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한산 그다음에 노량 한산대전, 노량대전, 노량대첩, 뭐, 한산대첩, 그거에 대한 김한민 감독, 김한민 맞나? 어쨌든, 예. 그 영화도 기다려지고, 외국 영화도 상당히 개봉 대기하고 있는 게 많죠. 지난번에, 뭐죠? 토르, 러브 앤 썬더 또, 곧 개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라인업이 좋다.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보고, 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뭐, 조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 주가 차트 보시면은 좀 싸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 이젠 거의 잡았다고 보고요.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는 있긴 하던데 어쨌든 코로나는 잡고 오프닝을 하고 경제가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정점을 찍었다 이런 것 때문에 금요일 날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양적 긴축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라진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니까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5G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아마 5G 투자,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시기 때문에 유럽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유럽의 흐름 이제 뭐 강보합 수준인데 뭐 1% 이상은 아니지만 약간 상승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봉쇄 해제가 다음 달에 해제되니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기 5월달도 이제 마감이 다 됐네요. 그리고 6월 1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니까, 이번 주는 4일이 이제 장이 열리는데,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